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메타버스 대학원의 차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메타버스 대학원 소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책임 교수님이신 우은태 교수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제 대학원 소개와 질의응답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오늘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좀 소개 한 번씩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교수님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헤리티지 랩을 이끌고 있는 안재홍입니다. 저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가상박물관 같은 형태의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원주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일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리스마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소셜 컴퓨팅 랩을 이끌고 있는 이원재라고 하고요. 메타버스 대학원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저희 랩을 보고 있고, 그 문화기술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저희 랩 홈페이지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학생들, 메타버스가 아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진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 댄젠 라이프랩의 조항 교수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랩에서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게임 플레이어의 경험과 그것이 현 시대에 어떻게 응용되거나 확장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의 많은 참여 혹은 문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CI 테크랩의 윤상호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주로 HCI 관련 센싱이나 햅틱 관련 인터랙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 이제 학생도 있고, 문화기술대학원 학생, 전산학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융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미래공간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차승현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원 소개는 간단하게 대학원 관련된 소개와 함께 그다음에 미리 받아놓은 저희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응답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질의를 받아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들은 제가 만든 슬라이드는 아니고 오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그리고 메타버스의 진화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92년도부터 소프레시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이제 세컨 라이프가 나오는 이제 메타버스 위드 인터넷 1.0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2.0 시대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향유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이제 메타버스 3.0 시대를 준비하는 이제 글라스와 함께 준비하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15년, 20년, 3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메타버스가 진행될 것인지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그리고 같이 또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같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런 슬라이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결국은 현실만이 아닌, 그리고 가상만이 아닌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그런 메타버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생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성의 AI가 결합돼서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결국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단순히 어떤 놀이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결국은 경제 생태계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경제 플랫폼 자체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6가지 6가지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표준, 인프라, 그 다음에 플랫폼, 아바타, 개인화, 저작소 경제 시스템인데 현재의 기술적인 수준들은 인프라와 플랫폼은 그래도 이제 B등급이라고 이제 판단되지만 표준, 경제 시스템, 저작 도구, 그리고 개인화 아바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이런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대학원은 현재 기술과 사람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결합된 대학원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 안에 있는 구성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융합적인 탐구를 위해서 현재 이제 그 메타버스 참여 교수님들을 보시면은 우선은 그 김성경 교수님 그 공간 음향 쪽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주환 교수님 음악 AI 쪽 하시고 계시고 도윤 교수님 게임 사이버 심리 쪽 연구를 하고 계시고 안재영 교수님 디지털 문화유산 그리고 이제 대학 원장님이신 오은태 교수님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윤상호 교수님 그 진명 HCI 햅틱 이호재 교수님 사회 영역만 분석 그리고 이성희 교수님 아바타 그리고 이정미 교수님 시각인지 VR AR 그리고 이진주 교수님 공간 경험 저는 이제 공간 디자인 쪽 그리고 박진아 교수님은 그래픽스 시각화 쪽 하고 계시고 또 김태균 교수님 CS 쪽에서 참여하시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또 성민혁 교수님 3D 머신러닝 CG, CD 그다음에 최정호 교수님 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시고 3D 사운드 진행해주시고 인문사회학부에서도 참여하신 교수님들 전공가 교수님 한국근대문화 정설 교수님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기술경영 교수님들로 김영철 교수님 정보검색 김혜진 교수님 마케팅 이철우 교수님 경제학 정보시스템 정수홍 교수님 암호화폐 미시경제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술미래의 이제 박성필 교수님 직접 제작학법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트랙을 이제 3가지로 나눴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생성, 그다음에 메타버스 컨텐츠 향유,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 경영을 3트랙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각각 트랙을 맡아주시는 교수님들이 CT, 그러니까 문화기술대학원, 컴퓨터 사이언스, 전기전자, 인문사회, 문술미래, 기술경영 교수님들 다양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은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커리큘럼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 필수 수업 3학점 그리고 공통 필수 3학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보시면은 MV 전공 선택 안에서 12개 석사인 경우 12학점을 들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자유 선택으로 6학점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총 44학점을 이수하시게 되시고 박사 같은 경우는 MV 선택에서 7과목 그래서 21학점을 들으시고 자유 선택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차이는 연구학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 25년 9월부터 메타버스 대학원 내에 메타 XR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 XR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서 메타버스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커리큘럼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융합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 공통 필수 MV 필수는 증강현실 수업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핵심, 선택 이렇게 핵심 심화로 나눠져 있으니 핵심 심화가 선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계학점 이 안에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자유선택 요탁점 들으시게 됩니다. 이 메타엑셀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저희가 산자부를 통해서 올해부터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지금 입학하시게 되시는 거고 소속은 메타버스 대학원이지만 재원 자체가 이 메타엑셀 프로그램, 그러니까 산자부 프로그램 통해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대학원 내에는 융합 연구를 이제 추구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제 뭐 자율 융합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하시느냐에 따라서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타 엑셀 프로그램인데요. 메타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자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서강대, 그리고 KEA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신설되는 장학금 지원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융합 이렇게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 뉴욕 대학교와 이제 여러 가지 협업을 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뉴욕 대학교랑 이제 공동 학위를 이제 받는 학위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은 25년 9월 아니면은 26년 3월 중에 공동학위제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만약에 공동학위를 하게 됐을 때는 학생들이 석사생, 박사생 이제 뉴욕대학에 파견도 나가게 되고 그런 기회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메타버스 대학원 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국제 협력을 위해서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유젠 대전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연구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일환에서 이제 뉴욕과 함께 실제로 그 전시 자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저희가 LED 월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메타 뮤지엄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제 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 네, 뭐 저희 대전 시장님, 뭐 뉴욕 그 대학교 총장님 인사드리는 것들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은 메타버스 학원 소개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우선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서류 접수는 4월 11일까지 저희가 받고 그리고 나서 서류 진행 합격자분들에게는 따로 저희가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면접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5월 22일 또는 23일 중에 이제 면접 자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기부담금 한 8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금과 함께 그리고 조교수당으로 석사는 26.5만 원, 박사는 45만 원 이렇게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수님들 연구실에 여러분들이 속하게 되면 교수님들 연구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또 장학금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 meta.kist.kr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커리큘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참여 연구실 정보는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시는지 자세하게 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 질문 중에 상업적 연구와 학문적 연구의 차이, 그리고 학부적인 문과인 경우 지원 연구 전 미리 준비할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을까요? 2번 상업적 연구와 학문적 연구의 차이. 유상 교수님 혹시. 사업적 연구와 학문적 연구의 차이는 일단 이제 학문적 연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퀘스천, 그러니까 질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상업적이면 보통 이제 그게 결국 매출이나 이런 거 이어지는 거가 주로 그 관점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거는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파라미터를 찾아간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업적 연구라는 게 이게 결국은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사업부나 이런 데 매출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적 연구라는 게 학교에서 하는 연구랑 좀 결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3번 학부적인 문과인 경우 지원의 연구 전 미리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영 교수님 혹시. 상업적 연구랑 학문적 연구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드리면 회사에서 하는 연구는 자원은 많은 대신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에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에 특화돼서 진행되어야 되고 이론적이거나 선행 연구를 깊게 보기보다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 중심으로 매우 빠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연구는 그 문제의 원인과 메커니즘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새로운 연구 문제를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고 특히 이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스템이나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같은 미래 연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상업적인 회사에서는 이 시행착오들을 다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아카데미아에서의 연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학부 전공이 문과인 경우 지원 및 연구전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 교수님들의 여러 범위에서 문과에 속하는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문과의 속성을 가지고 전공을 하셨으나 융복합적인 작업을 통해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서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또 이공계 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인문사회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경계를 넘어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과 학생들은 이래야 된다 혹은 이공계 학생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연구 분야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의 관점만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문제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 학문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더해 시스템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 이것의 운영의 측면,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측면, 법 제도나 시장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회 시스템에까지도 폭넓은 이해를 가져야만 미래에 필요로 하는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해결책을 제안해야만 다음 스텝의 메타버스로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의식과 질문을 생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태도와 방향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면 본인의 전공 이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과 언어와 경험과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거나 숙달하거나 하려는 별도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여러 트랙에 걸쳐서 서로 다른 전공들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그 트랙을 거쳐 나감으로써 자기만의 고유의 역량과 자원, 그다음에
그런 스킬셋들을 갖춰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 융합대학원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여기 와서 하고 싶다면 굳이 여기 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경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도구, 또 다른 툴, 또 다른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부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도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메타버스 연구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독립적이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많이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더 필요한 것이 이 분야의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CT 대학원과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안재훈 교수님께서 네, 원래 앞에 질문을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첨언해 주셔도 아, 그럴까요? 예. 네, 그러면 첨언을 좀 할게요. 저는 상업적인 연구와 학술적인 연구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연구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그 연구 문제와 그걸 해결할 방법에 있어서 너블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업적인 연구의 측면과 학술적 연구의 측면에서는 그 노벨티를 어떻게 보냐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노벨티라는 거는 이게 시장에 먹히느냐, 그리고 기존에 프랙티컬하게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 노벨티라면 학술적인 관점에서는 이전까지 쭉 학술적으로 연구되어 온 그 측면을 봤을 때 새로운 시도가 있느냐 이런 것이 되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업적인 연구는 그리고 이제 좀 학술적인 연구와 다르게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야 돼서 컨스트레인트들이 다른 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문과인 경우는 제가 또 저희 이제 랩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많이 또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이제 문과 학생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코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항상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코딩이든 아니면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그에 대해서 뭐 공부를 했든 아니면 들어와서 공부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기도 어렵고 많은 것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들어와서 본인이 하는 연구, 본인이 생각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걸 프로토타입 형태든 아니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든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방향을 할지, 무엇을 할지,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빨리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지만 지도 교수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해서 분야를 좁히고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그걸 빨리 이제 그 부분을 좀 좁혀서 포커싱해서 좀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T와 메타버스에 있어서 차이점이라면 사실은 그 CT하고는 달리 좀 CT하고 메타버스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메타버스에는 저희 CT 대학원의 교수님들 외에도 또 다른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프로들을 중심으로 보다 이제 또 다른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도 같이 계셔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그 공점이나 다루는 내용들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교수님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메타버스 대학원과 시대 대학원의 차이점은 안재근 교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메타버스 대학원이 메타버스에 더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 그 메타버스 대학원 학생들은 그 졸업 논문 자체가 메타버스와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연구들을 하게 되고 당연히 교수님들께서도 다양한 연구들을 하시지만 메타버스 대학원을 통해서 뽑은 학생들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 이전에
컨택이 필요할까요? 말씀 주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교수님과 매칭 자체는 입학 이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한 후에 입학 이전에 교수님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컨택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별로 이제 TO가 실제로 있으신 교수님도 계시고 없으신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를 미리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실제로 어떤 연구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들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또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또 컨택을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시면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현장과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좀 궁금한 게 생겨났는데요. 이전에 했던 연구들이 있으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연속성 네. 가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대학원에 이 설명회를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여기 이 대학원에 오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와가지고 연구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가 네네네. 궁금해요. 제가 메타버스 대학원에 올 때 이전 전공과 동일한 것을 하는 걸 기대하는 분들은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뜻은 그것이 이전에 했던 모든 연구 방법론과 연구 주제와 일관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본교의 대학원, 그 학과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이라던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데는. 그런데 메타버스 대학원은 사실 오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전공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복합적인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전공의 기반을 둔다 하더라도 많은 개념적인 혹은 연구 방법론적인 혹은 연구 준비에 필요한 스킬셋을 갖는데 확장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해하고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가에 대한 태도, 배움에 대한 태도랑 관련된 문제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비 장학생, 카이스트 장학생이 있는데 국비 장학생을 하고 카이스트 장학생만 뽑는다고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원에 비해 TO가 적은가 좀 많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우수성 입증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패한 연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또 이 대학에서는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TO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실패와 관련해서 이영재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준비되시면. 네. TO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메타버스 대학원 10명 TO, 저희 20명 TO가 현재 있고요. 근데 20명을 다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명 TO 안에서 실제로 퀄리티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오히려 10명만 뽑을 수도 있고요. 10명 이하를 뽑을 수도 있고요. 현재 가진 TO는 20명이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아까 말씀드린 메타 XR TO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10명 메타 XR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커리큘럼이 다른 저희가 따로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장학생이나 국비 장학생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장학금 기준 그리고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입학하시면은 이제 최대 장학금 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차이는 뭐 나중에 입학하신 뒤에 뭐 하셔도 될 걸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등록금과 그다음에 장학금 규모 자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태에 관해서는 카이스트에 실태 연구소 있는데 제가 거기에 위원이라서 아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들 실패를 하죠. 교수님도 실패를 합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졸업은 모든 요건을 갖춰야 졸업을 하거든요. 그 기준에서 보면 저희는 100%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실제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에 달성하느냐 안 달성하느냐는 그거는 사실 대학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인생에 어떤 주어진 것을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고 되게 난이도가 높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느냐. 지금 보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건 이제 각자 기회의 기준. 그 입학하시기 전에 그 각 랩에 내가 지도받고 싶은 교수님과 참여하고 싶은 랩에 사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몇 개월 동안에 이제 나 여기 가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목적의식이 되게 없어 보이고 내가 여기서 최대한 이게 대학원 생활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내 연구 관심과 교수님들의 지도 관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어느 레벨 가면 그렇게 좋겠는지 각자 본인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모색하셔가지고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눠서 그 안에서 해소될 문제라고 전망과 가능성이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질문 없으시면 우선은 혹시 현장에서 질문도 네. 제가 이제 질문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게임 엔진,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유니티를 기반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대학원 랩실들은 대부분 어떠한 엔진을 사용하거나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좀 처음으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은 이 사이트 안에서 많은 랩실들을 확인해 봤는데 정확히 시뮬레이션이라고 언급을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좀 시뮬레이션도 한다라는 느낌의 이제 좀 카테고리로 작성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 확인을 할 때, 컨택을 할 때 좀 어떤 걸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좀 컨택을 드려야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상 교수님 약간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 쓰고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게 연구실마다도 다르고 학생들의 연구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만 봐도 일단 보통 요즘은 유니티는 다 기본적으로 쓰는데 이제 본인이 개발한 뭐 LLM 쪽이나 LLM 관련된 특화된 쪽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니티 말고도 이제 다른 그래픽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또 그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인 연구 주제가 어느 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꼭 어느 연구실에서 이걸 쓴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연구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걸 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주실 답변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질문의 좀 연장선상인데 우수정 입증 자료가 합격이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술 분야와 공학적 분야를 합치는 게 메타버스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학적인 면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예술적인 면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또 인문학적인 면이 얼마나 보여야 되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여기 안재욱 교수님 어느 분께서 이게 예술과 꼭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또
치우친 시각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각이 완전 틀렸다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보는 다양한 시각 속에 예술적인 측면을 보는 하나의 또 시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 퍼센트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연구 문제를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되 이것을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들을 풀어내느냐 아니면 예술적이건 인문학적인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사용자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풀어가고 하느냐 연구 방식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거는 다양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프로라고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사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저희 대학원에 보면은 인문학이라든가 예술적 하는 학생들 굉장히 그 비율이 다양하게 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서로 나름의 그 백그라운드를 잘 살려서 이제 연구 백그라운드를 좀 잘 드러내는 연구를 하되 다만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이다 보니 그래도 거기에 어떤 테크니컬한 컨트리뷰션이 있는 쪽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그런 측면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 우수성 입지적으로 대한 것에서 우수성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메타버스 대학원이 해마다 몇 개씩 설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원마다 추구하거나 기르려고 하는 인재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원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을 키우려고 하고 어떤 대학원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연구의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획기적인 혹은 새로운 연구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라면은 두 가지의 우수성이라는 개념이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럼 나는 연구자로서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분야에 공헌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메타버스 대학원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별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분야를 확장하려고 지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의 연계성과 고려할 때 이 대학원에서의 교육 경험 혹은 연구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어떤 대학원에 누가 지원하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 여기에서 우수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가 카이스트라는 점에서는 연구라는 측면을 많이 보고 선행 연구 경험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이 출판이 되었거나 혹은 공유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지라는 것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전에 연구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는 학생들 간에는 당연히 이 과정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라던가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기는 합니다. 질문 드리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 약간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군사 시뮬레이션 쪽이거든요. 혹시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 같은 경우에 군사 시뮬레이션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바라보는 측면 이런 게 조금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아니면 좀 그냥 아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러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어떤 측면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대학원에 군사 시뮬레이션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군사 시뮬레이션을 하는 지도 교수님을 다른 이 카이스트 아니든 다른 대학원에서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교수님들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와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맥락 특수적인 연구 도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보다는 더 적합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완전히 개척자의 마인드로 지도 교수님을 끌고 주제로 탐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서 시뮬레이션 네, 석사 과정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석사 과정도 하시는 건가요? 석사 과정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네. 기본으로. 지금 군사 시뮬레이션을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군사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연구 토픽으로 삼고 그걸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를 해서 뭔가를 해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군사 시뮬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교수님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군사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여기서의 일반화된 메타버스 내지는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의 뭐 아바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좋은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바타의 움직임이라든가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배우고 군사에 배우는 향후 이제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가능할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입시 설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편하게 교수님들께 그리고 행정 선생님께 이메일 보내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로 생각합니다.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